네,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오고 있는 오늘의 시장입니다. 이 안에서 기회를 또 빠르게 포착을 해봐야겠죠.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보는 잠금 해제 시간 통해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알찬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모셔봤는데요. 박철순 파이낸셜 리서치 대표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그동안 봐주신 종목 내에서 또 성과를 내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AS 전략을 먼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름인 것 같은데요. SO일 나와 있고요. SO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상향해주면서 시가 기준으로는 20.6%, 최고가 기준으로는 21.8%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8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어느덧 9만 원 선까지 돌파를 했어요. 네, 일단은 SO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정유주들이 움직이지 못했다가 최근 들어서 정제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난 10월 말쯤에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렸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정제 마진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러시아 쪽에서 생산 차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석유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이제 4분기 성수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정제 마진 상승과 더불어서 마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SOE를 메인으로 추천드렸던 이유는 샤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조 단위의 이제 공장 증설이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장기로도 베팅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1,500원대가 나올 걸로 예상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무려 1조 원 이상까지 급증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단기도 좋지만 중장기로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목표가 85,000원을 달성했기 때문에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85,000원으로 목표가를 주셨는데 9만 원 선 돌파했고요. 이제는 10만 원까지 노려보자라는 추가적인 전략 세워봤습니다.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 안고서 꾸준히 추적 관찰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헤드라인을 통해서 그 기회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긴장감을 좀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특히나 그 데이터 센터에서의 성과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그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는 좀 일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을 지금 비중 확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쯤이면 됐다 하고 털어내야 할지 비중 확대와 축소 중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100% 비중 확대입니다. 확대? 네, 일단은 뭐 단기적인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역시나 이 반도체 수요에 대한 어떤 전망치는 여전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새벽에 있었는데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젠스형 CEO가 솔드아웃 됐다. GPU 이제 없어서 못 판다. 그리고 메모리도 장기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급망도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서버 쪽 수요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이 반도체가 서버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 소형 기기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에도 들어가게 되고 피지컬 AI와 같은 굉장히 수요처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AI가 이제 가동이 되고 있다 보니까 CPU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CPU는 성능의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를 지금 계속적으로 많은 빅테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건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GPU 수요는 계속 늘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양대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D램 수요가 워낙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급량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HBM을 선점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월 단위로 체결을 했었거든요. 공급 계약을. 그런데 지금은 반기마다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사들이 반기 동안 좀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웃돈을 줄 테니까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앞으로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역시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소부장 기업들은 역시나 아직도 올라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반면에 소재, 부품, 장비 아직도 과거 고점 대비 할인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 자체는 좋은데 아직 매수를 못하신 분들께서는 얼마나 지금 속이 안 좋으시겠어요. 포모 현상 느끼실 것 같은데 투톱은 너무 많이 올라서 엄두가 안 나신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밸류체인 소부장 쪽을 공략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일지 종목명도 확인해 볼 텐데요. STI 준비해 주셨고요. 대표님께서 이 소부장 기업들 여러 가지를 추천해 주셨었는데 네. 그중에 STI도 예전에 한번 봐주신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수요 확대 그리고 저평가 매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 주셨는데요. 소부장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물론 9월부터 올랐지만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관점 수요 확대에서 어떻게 찾아볼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소부장 기업들을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뭐 PSK 홀딩스도 있었고요. 뭐 HPSP도 있었고 STI도 제가 5월인가 6월쯤에 추천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25,000원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근데 이제 재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양대 기업들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 양대 기업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많이 올랐지만 STI 같은 경우는 그만큼 오르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고점 기준을 보면 4만 원대가 넘어갔던 종목인데 지금 25,000원대 내외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 전망을 대비했을 때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CCSS라고 해서 자동 약물 주입기 이런 장치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적으로 뭐냐면 고순도 화학 약품을 공정에다가 주입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반도체 공정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 아주 범용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거의 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실제로 지금 뭐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TSMC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증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범용적으로 들어가는 장비, CCS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안정적인 실적을 뽑아내는 캐시카우 사업으로서 기대감이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리플로 장비 쪽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리플로 장비는 칩과 기판 사이의 범프라든지 숄더벌을 녹여서 접합을 하는 장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성능 칩 패키징 반도체 쪽에 투자를 TSMC라든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HBM 관련해서 HBM 대비해서 무려 6배 이상의 리플로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고순도 칩 패키징 관련된 증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역시나 이 회사의 리플로 장비도 계속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올해 한 20대 내외의 장비 납품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 규모는 더 커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주력 사업인 CCSS와 그다음에 신성장 사업인 리플로 사업부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두 번째 키워드로 이제 저평가 매력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이제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면 그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 덜 올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네, 일단 지금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주요 고객사들의 증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3분기 때는 약간 지연이 됐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새로 짓게 되는 공장에는 이 회사의 CCS라든지 아니면 리플로 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방 산업에서의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실적 고성장이 올해 말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거의 900억 원 가까이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대비했을 때 거의 뭐 238% 정도 급증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를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6년도 예상 실적 대비했을 때 지금 PER이 한 7, 8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른 동종업계 대비했을 때 저평가 매력이 그 어느 종목보다 부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2026년도 실적을 감안한다면 지금 저평가 매력이 있는 STI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실적과 내년 실적까지 모두 다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으로서 봐주신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라인을 설정을 해봐야 할 텐데 일단 1차 목표가는 돌파를 해냈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디까지 기대해볼까요? 네, 일단 저는 지금 25,000원은 충분히 계속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요. 일단은 3만 원을 오늘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도 잡아야 되는데요. 전저점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1,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만 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쪽도 많은 분들께서 하반기 기대감을 안고서 지켜보고 계신 쪽인 것 같아요. 바이오 제약 쪽입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뭐 금리 인하 이슈가 계속 뭐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 반도체가 좀 부진하면서 그럼 대체제로 바이오 쪽을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바이오가 이제 좀 많이 반응이 나온 것 같기도 해서 아직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이런 게 궁금한데, 올해 내에 다시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네, 지금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일단 제가 지금 최근에 제약 바이오 위주로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추천드렸던 ABL 바이오도 거의 세 자릿수 가까이 수익이 났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시장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대표적인 기술 수출을 했던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역시나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기술 수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심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데, 보통 전통적으로 이 4분기 같은 경우는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기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MOU를 체결하는 시즌입니다.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성장 전략을 발표하기 전에 앞서서 기술 개발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가 오히려 M&A라든지 아니면 기술 수출 계약이 많이 나오는 성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나라에 뭐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기술 수출을 했던 전례가 있는 기업들 계속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 주요 학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특히나 12월 달 같은 경우도 알츠하이머 임상학회라든지 미국 뇌전증학회, 그리고 애쉬라고 해서 미국 혈액학회 등등등 주요 학회들이 열리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 드리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기대감이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은 제약 바이오 비중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꾸준히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키워드이기도 한데, 종목 고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엄선해서 종목을 봤는데요. 오늘 가져와 주신 종목은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리가켄 바이오 두 가지 키포인트를 짚어볼 텐데, ADC 2026년 실적, 일정과 실적 살펴볼게요. 두 가지 함께 묶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ADC라는 게 항체 약물 접합체인데요. 이게 뭐냐면 치료제를 특정 암세포 쪽으로 전달을 시켜서 정밀 타격을 하는 그런 미사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선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기술 수출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인데요. 거의 뭐 매년 한 건도 놓치지 않고 매년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 리가켄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 경쟁사 대비 훨씬 더 강점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이 회사 갖고 있는 링커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이 암세포 쪽으로 가기 전에 혈중에서 방출이 되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좀 차단하는 기술이 압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 ADC 치료제 대비했을 때 부작용이 굉장히 적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기술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기술 수출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도 역시나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40억 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3천억 원 가까이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내년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300억 원 이상대의 영업이익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미 순이익 전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한번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상승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목표가는요, 20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이번 달에 이제 또 고점을 경신해내서 어디까지 봐야 되나 궁금했는데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봐주셨고요. 손절 구간은 16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라인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